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이죠. 이 경우의 수하고 확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이제 그 수학적으로만 놓고 보면 개념적으로는 쉬운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했던 다른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쉬우니까 개념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경우들을 좀 많이들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들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경우의 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건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내가 주사위를 던져요. 그지? 주사위를 던지는 건 이 상황들에 대한 어떤 원인이라고 봤을 때,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면에 보여지는 숫자, 요게 이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타날 수 있는 숫자가 일반적인 주사위의 경우에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자,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사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던졌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 위쪽에 나타나는 면에 대한 결과,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까요?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6가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 그 6가지 결과를 우리는 앞으로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6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 6가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어떤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걸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시행에 따른 결과물이 2의 배수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3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랬을 때 6의 약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4가지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2가지로 나눕니다. 그 2가지가 더할 거냐 곱할 거냐라고 하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텐데, 자, 얘네들이 영어로 보면 and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or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황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를 판단할 거예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덧셈을 쓸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동시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린 이런 상황에서는 2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 줄 겁니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이 m과 n이라는 값을 더해서 경우의 수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온다. 2 이하면 1하고 2라는 눈이 나올 수 있고, 4 이상이면 4, 5, 6이라는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2 이하이면서 동시에 4 이상이 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 이하가 나오는 2가지 경우와 4 이상의 경우가 나오는 3가지 경우를 우리는 더해서 총 5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2가지 사건의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은 덧셈을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합의 법칙. 자,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요. A와 B, A,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A와 B,
A와 B라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 가지라고 했을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은 그리고 연이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d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곱셈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A라는 주사위와 B라는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주사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경우와 B라는 주사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경우가 동시에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A 주사위에서 나오는 6가지의 각각의 1, 2, 3, 4, 5, 6이라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B라는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이라는 각각의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을 6 곱하기 6 해서 총 3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꿔볼까요?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은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숫자면이 나온다, 그림면이 나온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2 곱하기 6을 해서 12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또는과 그리고에 대한 구별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앞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189쪽에 나와 있는 이 확인하기 문제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라는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됐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물들을 우리가 찾을 텐데 5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3이 나온다, 6이 나온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하죠. 소수의 경우에는 2와 3과 5라고 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2번입니다. 어느 서점에 수학 참고서가 5종류, 영어 참고서가 4종류가 있을 때 수학 참고서 또는, 자, 여기서 이 또는이라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왜? 또는으로 연결된 두 개의 사건은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으로 봐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덧셈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학참고서 한 권을 사는 경우의 수는 수학참고서가 5종류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을 거고, 영어참고서 4종류 중에서 한 권을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수학참고서 또는 영어참고서 중 한 권을 사는 경우의 수는 5가지와 4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9가지라고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세 번째,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3종류의 티셔츠와 검정색, 보라색, 파란색, 흰색의 4종류의 바지가 있다.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하나씩 짝지어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티셔츠와 바지, 여기서는 티셔츠와 바지를 양손으로 동시에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곱하기를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곱하기를 이용한다. 자, 티셔츠를 선택하는 방법은 3종류가 있으니까 3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이 티셔츠와 바지를 각각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4에서 1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자,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져요. 제가 아까 예로 들었네요.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동전이 2가지 경우,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으니까 곱해서 12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를 지정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동전은 앞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라는 2가지
경우의 수에서 앞면이 나오는 특정한 경우를 선택을 하고 한 가지죠. 그러니까 홀수의 눈이 나온다. 1이 나온다, 3이 나온다, 5가 나온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해서 세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앞 1, 앞 3, 앞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동전은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한 가지 경우와 주사위는 5 미만의 수가 나옵니다. 1, 2, 3, 4 네 가지 경우가 있겠죠. 뒤 1, 뒤 2, 뒤 3, 뒤 4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 곱하기를 씁니다. 간단하게 우리 복습해 볼까? 자, 경우의 수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또는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더하는 거죠.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합니다. 더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그리고 뭐뭐 하고 나서 연이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곱해 줄 겁니다.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예제들을 좀 풀어볼 텐데, 제가 위에 나와 있는 필수 문제들을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들을 풀어서 반드시 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수 문제들 볼게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주사위를 갖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다. 7 말고도 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주사위의 눈이 1부터 6까지가 있으니까 제일 작으면 2부터 제일 크면 12까지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눈의 합이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1이 2가 되는 경우는 1, 1이 있죠. 1, 1. 그 다음에 3이 되면 1, 2, 2, 1. 4가 되려면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는 서로 다른이라는 이런 표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1, 3과 3, 1을 다르게 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얘네들의 모양이 구별이 되지 않는 서로 같은 모양의 주사위였다라면 그러면 1, 3하고 3, 1을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일 경우에는 1, 3과 3, 1은 다른 겁니다. 그 서로 다른 주사위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 주사위와 B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가 1, 3과 3, 1이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른 경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합이 7이 되는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합이 7이 되는데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1, 6을 짝을 지어주면 2, 5, 3, 4, 4, 3, 5, 2, 6, 1 이렇게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합이 7이니까 내 각각의 모든 경우들을 봤지만 만약에 합이 10이었다라고 합시다. 합이 10인 경우를 놓고 보면 하나의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숫자는 6이에요. 따라서 다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건 4까지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여기서 5, 5, 4, 6 앞에 있는 1, 2, 3이라는 숫자들은 하나도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7이다, 10이다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수를 기준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합이 7이야. 그럼 제일 큰 눈이 6이니까 그 다음에 짝을 이룰 수 있는 건 1이지.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5로 줄이고 2를 만들고 4를 만들고 3, 3, 4, 2, 5, 1, 5, 1, 6이죠. 1, 6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가면서 세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부터 12까지 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주사위의 눈의 차가 0, 1, 2, 3, 4, 5까지 가능하죠? 그지? 주사위의 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두 주사위의 눈의 차는 0부터 5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고민을 해 보셔야
나중에 시험을 보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필수의 문제 볼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민지가 편의점에서 400원짜리 사탕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각각 4개씩 가지고 있을 때 사탕값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그럼 50원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0원, 100원, 150원, 200원까지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100원짜리 동전 4개를 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4가지 경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400원짜리 사탕 하나를 살 겁니다. 그러면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짝지을 때 뭐 50원 단위에 있는 50원이나 150원은 의미가 없겠다. 그지? 그러면 100원하고 200원은 써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100원짜리만으로 400원을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기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를 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상황들을 보면 내가 50원짜리를 최대로 내면 4개를 낼 수 있어요. 200원이 되죠? 그럼 100원짜리는 2개를 내면 되겠다. 50원짜리를 적게 내면 2개를 낼 수도 있겠죠. 3개는 안 됩니다. 3개를 내면 150원이 되니까 의미가 없죠. 2개만 내면 100원을 냈으니까 나머지 300원을 100원짜리로 내야 되겠죠. 나 50원짜리 안 낼 거야. 그럼 100원짜리 4개를 내시면 돼요. 이렇게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사탕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게 있어요. 5 또는 6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합이 나올 수 있는 게 2부터 12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 2부터 12까지의 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미리 해뒀다라면 5가 되는 경우는 4가지고 6이 되는 경우는 5가지야. 이렇게 생각하면 5하고 4가지하고 5가지를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죠?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4, 1 4가지가 있고 6이 되는 경우는 1, 5, 2, 4, 3, 3, 4, 2, 5, 1 5가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합이 5가 되는 경우 4가지와 합이 6이 되는 경우 5가지가 있어. 얘네들을 더해주면 이게 여기서 원하는 9가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합이 5이면서 6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 합이 5가 되면서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잖아.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네들이 또는 5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4와 5를 더해서 9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자,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은 더한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보면 경우의 수가 이런 게 물어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3가지 경우가 있고 기차를 타고 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고속버스, 시외버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2가지, 3가지와 2가지가 있는데 기차 또는 버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나는 기차를 타고 갈 거냐 버스를 타고 갈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기차와 버스를 동시에 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경우의 수는 기차를 타는 방법 3가지와 버스를 타는 방법 2가지를 더해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덧셈을 이용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5번. 어느 놀이동산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길을 따라 입구에서 출발해서 매점을 들렀다가 관람차를 타러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얘가 어디를 들렸다가 앞에서 출발해서 매점에 갔다가 연이어 매점에서 관람차를 까지 가야 돼요. 자,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내가 선생님 나는 매점까지 가면서 관람차까지 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머릿속에서 출발할 때 입구 앞에서 나는 매점까지 여기 5가지 길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난 어디로 갈 거야 선택하고 그 다음 매점에서 관람차까지 난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우리가 동시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을 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경우를 각각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기차하고 버스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매점까지 가는 길과 관람차까지 가는 길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난 첫 번째 길과 세 번째 길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선택을 미리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동시에라는 표현에는 연이어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간다. 동시에는 연이어라는 표현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입구에서 매점까지 갔다가 연이어 관람차까지 가는 거야.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들도 곱셈을 이용할 거야. 입구에서 매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의 길의 개수가 5가지가 있고 매점에서 관람차까지 가는 길의 개수가 3가지가 있어. 얘네들을 나는 1번 길, 맨 위에서부터 1, 2, 3, 4, 5번, 그 다음에 6, 7, 8번 길이라고 했을 때 1번, 6번, 1번, 7번, 1번, 8번 3가지가 있고 2번, 6번, 2번, 7번, 2번, 8번 3가지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 5가지, 입구에서 매점까지 가는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매점에서부터 관람차까지 가는 3가지 경우를 각각 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곱셈을 이용하는 거야. 곱셈을 이용하는 거야. 15가지 경우가 있다. 자, 다시. and,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연이어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은 곱셈을 이용할 겁니다. 곱셈을 이용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 1개 던지고 동전 1개 던지고 주사위 1개 던져. 연이어 던져. 동시에 던져. 자, 이런 상황들은 우리 곱셈을 한다고. 동전 1개당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씩이 있죠.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6가지가 있잖아. 서로 다른 동전 2개, 1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 6가지. 얘네들은 곱셈을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2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지? 자, 여기서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특별한 상황을 줬어요. 동전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내가 100원, 500원 했으니까 100원짜리가 앞면, 그 다음에 500원짜리는 뒷면, 앞, 뒤,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은 뒷면, 500원짜리 동전은 앞면. 이렇게 앞뒤하고 뒤앞 2가지가 있겠죠. 동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는 짝수연이 나온대요. 그러면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6이 나온다, 3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6가지가 되겠죠. 다시.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전당 2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 6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4, 6이죠. 이렇게 해서 총 24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상황을 줬어요. 뭐라고 줬냐면 동전은 서로 다른 면이 나온대요. 앞뒤, 뒤앞 2가지. 그 다음에 주사위는 짝수가 나온다, 2가 나온다, 4가 나온다, 6이 나온다, 3가지. 그래서 우리는 2 곱하기 3에서 6가지 경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하신 다음에 확인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소단원 핵심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각각의 문제가 쉽든 어렵든 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를 내가 왜 더했지, 왜 곱했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